전북교육청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안여고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학급수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나서 파장일고 있습니다. 길 가던 여성들에게 이유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뺨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등에 이어 군산 공설시장의 청년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길 가던 여성들에게 이유 없이 유리병을 던지고 뺨을 때린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뭔가를 힘껏 집어던진 뒤 유유히 돌아섭니다. 남자가 던진 건 빈 유리병. 도심 거리에서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빈 병을 던진 겁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떠돌던 49살 서모 씨는 같은 날 카페에 벽돌을 던져 유리를 깬 뒤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카페 안에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버릇없어 보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커피숍 안을 보니까 그 여자 손님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깼다고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일 밤에도 이곳 의류 매장 앞을 지나던 30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이 항의하자 서 씨는 여성의 어깨를 밀친 뒤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여성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되게 놀라고 황당하고 제가 준비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놀란 감정이 크고 되게 무섭고. 전문가들은 서 씨의 행동이 여성 혐오 범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정신질환이 없이 고의적으로 여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했다면 그거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이유가 되니까 여혐 범죄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서 씨를 구속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첫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안여고의 3개 학급을 줄이고 대신 부안여상의 인문계반을 신설해 학생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학급 수 감축은 사립학교에 대한 최고 수준의 행정적 징계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부안여고의 3개 학급 감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안여고는 내년 1학년 신입생부터 학급수가 7개에서 4개로 줄어듭니다. 학급수 감축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도내에서는 게임고에 이어 2번째입니다. 줄어든 여자 인문계 학급은 부안여상의 2개 학급이 신설됩니다. 여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없어 지역사회 내 침묵의 카르텔이 구조화됐다는 판단했습니다. 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그 고등학교 또 가야 되는데 감히 얘기를 못한다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문계고로 전환되는 부안여상에는 교원 배치와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학교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안 지역 모든 중학교에 남녀 공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성추행 감사와 별도로 성적과 채용 비리, 회계, 재무상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징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학교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제재 방침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학교 성적과 관련 학사 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지원하는 각종 목적 사업이라든지 학교 운영비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이 있는지 회계 재무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주에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추가로 밝혀진 부안여고 비리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부안여고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지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부안여고 교사 박모 씨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기말고사가 끝난 오늘 부안여고에 경찰관 10여 명을 보내 2, 3학년 학생 340여 명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 피해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벌여 25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전주시 수영연맹이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영 코치를 대회 심판으로 위촉하려 해 잡음일고 있습니다. 정작 이 코치에게 맞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아이들은 대회 출전 자체가 막혔는데요. 이 파문이 확산되자 수영연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주시장배 수영대회 심판 명단입니다. 영법 심판으로 이름을 올린 A씨.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 코치로 일하며 아이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대회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장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아이들끼리 폭행을 부추기고 그런 사람이 도저히 심판으로도 코치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심판까지 하는 건지. 황당한 건 대회를 주관한 전주시 수영연맹이 이 학생들의 출전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팀을 저희가 받아야 하냐 이렇게 문의를 일으켰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입니다. 공문을 받은 학교만 출전할 수 있다는 건데 연맹 측은 해당 학교에는 아예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이신 분은 심사위원으로 나가고 피해를 봤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우리 아이들은 못 나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죠. 반발이 커지자 연맹은 뒤늦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학교가 받은 해당 공문입니다. 공문을 보면 기일 엄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참가 신청 마감을 7월 5일 오후 6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낸 시간을 보면 2017년 7월 6일 오전 11시 2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접수가 마감되고 하루가 지나서 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저희 주최 측의 권한이거든요. 우리 집 잔치에 왜 이렇게 남들이 간나라 배나라를 하는지 좀. 잡음이 커지자 연맹 측은 문제의 심판을 위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학교가 원하면 출전도 허락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에는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한 판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판사를 뒷조사한 파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차 판사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판사는 블랙리스트 같은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며 자기 반성을 거부하는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되는 온라인 청원에는 현재까지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차 판사를 지지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직 판사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청원운동에 나선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청원은 2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마감되는데 차 판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합니다. 현직 판사가 내부 게시판이 아닌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의 힘을 빌어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통시장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패기로 무장한 청년들이 둥지를 틀면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 공설시장의 청년몰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범준 씨의 화려한 손놀림과 함께 스테이크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세계 여러 곳을 돌며 요리를 배운 송 씨는 친구 서주원 씨와 번듯한 도심 상권 대신 전통시장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시작은 작게 해도 계속 나아가서 저희의 이름을 걸고 큰 가게를 차리는 게 꿈입니다. 가게 안이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합니다. 사장님은 25살 나윤정 씨. 군산의 특산물 흰 찰쌀보리로 만든 핫도그가 이 가게의 대표 메뉴입니다. 흰 찰쌀보리가 군산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군산 공설시장에서 팔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에 문을 연 점포는 16곳. 사장님들은 모두 패기로 똘똘 뭉친 청년들입니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효 공간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러넣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전통시장을 지켜온 선배 상인들도 청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 패러디즘으로 청년몰로 인해서 상인들도 많이 변화가 있고 아마 지금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문을 연 청년몰이 젊은이들에게는 일터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의 버스 승강장들이 젊은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거리의 미술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버스 승강장. 승강장 벽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꽃 창살 문양으로 꾸며졌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태조어진 봉안 행렬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고 천장에는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의 포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으로 오목대 등 한옥마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한옥적인 분위기의 그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씩 눈길도 가고 더 분위기도 더 사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랑. 전주역과 마중길의 승강장은 여행 등을 주제로 한 조형물과 그림으로 화려하게 거듭났습니다. 본래 기능에 예술성이 더해진 승강장은 모두 9곳. 작업 과정에는 지역의 젊은 예술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가행정소 4군데와 주요 노선 시내버스 승강장 10군데, 총 14군데를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승강장 만들 계획입니다. 버스만 기다리던 장소인 승강장이 새로운 볼거리이자 지역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는 공간도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GM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GM노조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68.4%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GM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생산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공장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각종 대형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 발전 가중치를 늘리는 쪽으로 국가개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군산 출신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연구개발과 정보화 사업, 재정사업 분야의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가 전혀 없어서 열악한 자치단체의 사업 수주가 쉽지 않고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며 법 개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렸지만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초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전주와 군산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